여러분, 온라인 3주차, 네, 무예 명상,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무예와 무용의 차이점까지 했었죠. 무예와 무용의 차이, 여러분께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무예 유사 용어를 어쨌든 저희 교과목명이 무예 명상이지 않습니까? 명상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유사 용어에 대한 이해가, 무예 유사 용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전공자이시기도 하고요. 특히 무술, 무예, 무도가 유사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세 용어에 이 무라는 어떤 공통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의 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둘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는 평화적 의미를 얘기할 수 있고요. 하단의 두 번째 무는 전쟁과 전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무에는요, 지금 이게 창과자거든요. 요게 그칠 지자 혹은 발지자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과는 창과, 여러분 창 아시죠? 봉 끝에 날이 달려있는 창이 창과로 동일한데, 요 첫 번째 개념에는 이 지가 그칠지, 두 번째는 다리지로 해석이 되면서 이 개념을 극명하게 다르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요 창과와 그칠지가 합하여져서요. 창을 멈추게 한다. 무력 활동을 제지한다. 여러분, 창을 멈추거나 무력 활동을 제지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평화가 되겠죠. 조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하단에 오시면 다리지자, 똑같은 한자인데 의미가 다른 겁니다. 다리지자와의 창가가 합해지면 어떠냐면 창을 들고 여러분 당당하게 전진하는 겁니다. 창 들고 당당하게 전진해서 뭐 하겠어요? 집에 갈까요? 그냥 갑자기 당당하게 창을 던져요? 아니죠. 당당하게 전진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전진하는 것에는 용맹도 포함이 됩니다. 용맹하게 나아가서 뭘 할까요? 용감하게 전쟁과 전투를 하는 겁니다. 왜? 작게는 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내 가족을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등등 고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면 평화적 의미와 전쟁과 전투적 의미인데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지? 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무예 전공자이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보세요. 제 이름이 뭐죠? 다 아시죠? 박귀순입니다. 그럼 박은 뭐예요? 성이죠. 왜 저는 성 김도 있고 이도 있는데 왜 제가 박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 성을 따온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박을 가지신 저희 아버지의 딸이라서 박인 거죠. 그쵸?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기순입니다. 왜 기순이라고 그랬냐면 얼마나 이름 좋은 거 많습니까? 더 멋지게 지니지, 지민, 이름 좋은 거 많잖아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좋다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모던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순이라니까 되게 투박해요. 옛날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분을 기순용사라고 했거든요. 그래, 맨날 기순용사라고 놀림도 당했지만, 그거야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애정을 가져서 이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좀 싫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기순이라는 이름을 정해줄 때는 귀알기, 순할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자손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형제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귀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귀할 기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수는 제가 되게 순했답니다. 이게 아기 때 배고파서 우는 거, 그 다음에 응가 이런 거, 용변 때문에 우는 거 외에는 별로 울지를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조용히 있었고 되게 이제 순해서 그래서 저에게 기는 우리 집안의 상징적 의미로 귀한 자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감사함으로 귀를 넣고 수는 제 본연의 어떤 그 아기 때의 모습을 보고 순하다고 해서 순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어때요? 박기순이란 이름에 제 정체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있죠. 박기순이라는 거. 박기순은 제 이름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무도 이 무술무의 무도에 이 무가 들어갈 때에 그냥 평화야 아니야 전쟁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거를 접하실 때는 얘가 왜 이렇지? 이 용어의 정체성은 뭐지? 라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무예 재원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무도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일단 무에 대해서는 평화적 의미와 전투적 의미, 전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무를 구성하는 창과와 지자가 있는데 그 지자가 그칠지로 해석이 될 때는 뭐라고요? 평화적 의미. 지가 발지자로 해석이 될 때는 뭐라고요? 전쟁과 전투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관장님께 무의 무자는 그 창을 멈추게 하고 무력 활동을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평화적 의미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전쟁적 의미가 있다는 그 양면적 의미를 아시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용어는 무의 평화적 의미를 취합한 것이다. 혹은 후자로 이 상황에서는 이 무가 전투와 전쟁적 의미를 채택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술무의 무도라는 이런 한자는 어디서 왔죠?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저기 미국에서 왔을까요? 네. 한자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서 무술무의 무도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각 나라에서 다르게 형성이 되고 제가 순수하게 이 단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자 자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발생이 됐어요. 이 무가. 그러면 이 무가 중국에서는 초기 중국 문자가 형성이 될 때는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중국 우리 여기 지금 이 무예 명상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동양 무예사를 들으신 학생들 꽤 계시던데 중국의 역사 시대는 최초의 역사 국가가 어디죠? 예, 은나라죠.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지금이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그러면 은나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까지의 그 역사 시대를 역사 국가를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은. 그 다음에 주, 진, 한, 수, 당, 송, 원, 명, 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물론 대만은 지금 중화민국이죠.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아주 이거 그때 우리 수업할 때 그 중국 무예사 할 때 우리가 외웠긴 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 그냥 평소에도 한 번씩 되새김질하면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그냥 잊혀지는 지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나라의 무왕하고 한나라의 무제에 보면 이 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주나라의 무왕과 한나라의 무제 시호에 왜 무자가 있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죠. 여러분 시호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뭐죠? 왕이 죽고 난 후에 누가? 후손이 왕의 어떠한 특정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전의 활동을 기억하면서 호를 지어주는 게 시호라고 그랬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시호를 짓는 게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죽고 난 후에 무왕과 무제에 무자라는 시호를 넣어줬단 말이죠. 후손들이. 그러면 어떤 무왕과 무제는 무적 특성적 활동을 생전에 하셨다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그 무왕과 무제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들의 활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을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주나라 무왕과 한나라 무제가 활동을 할 때의 중국의 당시의 상황은 영토 확장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 무왕과 무제 때에 영토 확장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났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죠?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 국가에서 저기 무왕님, 무제님 이 땅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토를 넓혀갔던 거죠. 그러면 전투와 전쟁은 물론 잘했어야 됐겠죠. 용맹했어야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왕과 무제는 용맹한 왕으로 생전에 그 이름을 떨쳤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시호로 무왕, 무제라고 지어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고대 시기 때 이 무의 개념은, 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가까웠죠? 네, 전투와 전쟁의 의미라 더 많이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이 전쟁과 전투의 의미보다는 이 평화적인 의미, 그 무령 활동을 제지하는 그러한 무가 더 넓게 상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도의 자의적 개념을 살펴볼까요? 근데 무술은 여기 자의적 개념이 뭐죠, 여러분? 글자의 개념? 네, 사전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그 글자 자체의 사전적 의미. 그러면 무술은요, 그냥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술, 무예, 무도가 모두 어떤 무력 활동을 통제하는 데는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술은 비교적 기술의 어떤 기능의 그 범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도는 제가 여기에 무력 활동을 통제하는 기술 혹은 무인이 지켜야 할 도리의 의미라고 이렇게 해 두었는데요. 무도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일본의 무술의 종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죠? 예, 가라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공수도죠. 또 그와 비슷한 뭐죠? 당수도. 또 뭐가 있죠? 검도. 예. 검도 해동검도 아닙니다. 대한검도 쪽이 그쪽 검도입니다. 또 뭐가 있죠? 올림픽 정식 종목이 뭐가 있어요? 네, 유도. 네, 그냥 궁도.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일본의 무도가 사실은 19세기 이전에는 그냥 일본의 무도를 얘기할 때 뭐 유도 혹은 공수도 뭐 합기도 뭐 이렇게 한 종목씩을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술에서 유도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화하고 교육에 체계화했던 사람이 누구죠? 기억나세요? 가노지고로. 맞죠? 네, 가노지고로가 현재 지금 올림픽에 유도가 정식 종목에 채택되는데 상당히 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노지고로가 사실은 이 무도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도가 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전 그 가노지고로가 무도라는 용어를 공문이나 어떤 교육 혹은 세미나에서 사용되기 이전에는 이 무도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뭐 가노지고로가 무도를 용어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술을 유도라고 하면서 그 영향을 뭐 검도계나 공수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도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검도가 검술이었거든요. 많은 유파가 무슨 검술을 쓰다가
유술의 요 간호지구로가 유도로 전향하는 걸 보고 1년 뒤에 검술의 일본 문파를 통합해서 검도라고 명명하게 된 겁니다. 합기도하고 공수도도 그런 유사한 어떤 과정이 좀 있고요. 시간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러면서 이런 일본 무술의 통칭을 무도라고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도의 의미는 일본 무술 한 종목 한 종목의 통칭입니다. 통칭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무술 얘기해 보세요.